자, 이번에도 세 가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완종 회장이 자살을 선택하기 전 열흘 전에 함께했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진경 스님이라는 분인데요. 저희가 이분과 인터뷰를 했는데 성완종 회장의 그 자세한 그 고민 이야기들 아주 속내까지 자세히 털어놨습니다. 자, 그 뒤에 충청 대망론, 그런데 대망이 망자가 망할 망자로 지금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 아마 반기문 총장 그리고 이완구 총리 두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많이 사그러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퇴 정국의 3인의 히든카드 어떤 3인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동희 차장. 네. 자, 일단은 진경 스님이란 분이 성완종 회장과 자살을 선택하기 열흘 전에 만났다는 건데 거기서 자세한 얘기를 털어놨다는 건데 이 진경 스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예, 올해 79이 되셨는데 그 조계종 총무원장을 일찌감치 1980년대에 지냈을 만큼 이 종교 교단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이고요. 또 정관계뿐만 아니라 뭐 언론계 또 지역 유지들 이런 사람들과도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그 머물고 있는 곳은 그 계룡산에 있는 갑사의 신흥사라는 절에 지금 그 기거를 하고 있고요. 성완종 회장과는 이 동양이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왔기 때문에 성 회장이 평소에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가까운 사이였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런 사이였기 때문에 지난달 18일 경남기업이 압수수색을 받는 날이었는데 이때 연락을 해서 서울로 올라와 줄 수 있느냐라는 그 요청을 바로 받아들여서 서울로 올라왔고 그 이후에 숨지기 이틀 전까지 거의 매일 만나면서 함께 의논하고 상의했다. 이런 게 진경 스님이 밝힌 그동안의 행적입니다. 예. 자, 이 진경 스님에 대한 인터뷰가 동아일보 오늘자에 실렸어요. 그리고 이제 채널A에서도 오늘 오후 내내 진경 스님의 목소리를 들려드렸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도 있고 저희가 또 아주 압축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미 부여를 하고 또 질문들, 또 시청자 질문이 오신 분들 그런 걸 연결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 텐데 자, 이렇게 4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 올해는 죽을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돈이 없는 성완종, 그리고 JP, 김종필 전 총리가 이완구의 장난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부분. 그리고 반기문도 이완구와 똑같은 X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부분. 4개의 키워드를 갖고 저희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 자, 일단 그러면 올해는 죽을 운명이었다라고 얘기한 부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목숨을 걸고라도 이걸 해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는데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라. 역학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솔깃한 거예요. 성완종 생년월일 이거 되니까 이제 작년하고 금년은 죽을운인데 4월, 5월 달 이렇게 좀 여기 지나면은 대운이 좋아가지고 그 성 회장이 풀린다고. 그러니까 금년에는 당신이 좀 고초를 겪게끔 돼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이동희 차장. 네. 자, 올해가 굉장히 힘든 운명이었다 이런 얘기를 어디 멱술인한테 들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진경 스님이 밝힌 내용대로 역술인을 찾아가서 이 역술인에게 뭐 사주를 받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역술인의 진단은 간단했습니다. 올해 정말 큰 안 좋은 운이 왔고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는 마라. 7, 8월이 지나고 나고 가을이 오면 커다란 운이 온다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희망을 가질 것을 권유하는 듯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성 회장이 어떤 반응이었는지 사실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올해 운이 상당히 안 좋고 지금 당신에게는 최악의 위기에 몰려 있다. 이런 이야기가 역술인 입에 통해 나오면서 성 회장이 상당히 어떤 심적인 반응을 보였는지는 참 복잡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뭐 논현동에 있는 유명한 역술인을 스님이 데려고 갔다는 거잖아요. 성완종 회장을.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좀 답답하니까 그렇죠. 한번 사주라도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갔다는 건데 성완종 회장이 뭐 기독교 신자이기 장로이기 때문에 그걸 뭐 전적으로 믿어서 갔다기보다는 이 심적인 위안을 받기 위한 것. 그리고 이 스님 진경 스님 역시
유명한 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역술인을 찾아갔던 것은 이런 것 저런 걸 떠나서 한 인간이 고통받고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정신적인 위로, 작은 힘이라도 주기 위해서 역술인이라도 찾아간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성완종 회장이 진경 스님과 함께 찾아갔던 그 논현동의 역술인 와서 어떤 걸 물어봤고 본인이 정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직접 전화로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성완종 회장이 뭐 찾아가셨다 이렇게 돼서 제가 한 얘기 딱 간단해요. 작년하고 올해 운이 참 나쁘니 네. 가을까지 참 조심하고 잘 참으십시오. 그 말밖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극복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안 좋았나 보네요.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다른 거죠.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살 가치가 없다고 느꼈나 보죠. 생일이 알려진 거하고 좀 달랐나요? 그럼요. 예. 근데 아, 그게 뭐 인터넷에 올라있는 거 누구나 다 제대로 된 거 거의 없어요. 복채를 본인이 안 그것까지는- 되시고 저 스님께서 대신 예. 내셨다고 그렇게 예,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건 맞습니다. 예. 스님이 호주머니 봉투에 담아갖고 주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는. 정치적인 얘기는 전혀 한 적도 없고요. 네. 본인이 나한테 사업가란 말도 안 했고 정치인이란 말도 안 했고. 조수진 차장. 네. 뭐 본인이 많이 힘들어서 찾아갔는데 자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역술인 이야기만 듣고 왔다 이런 설명인데 어떻습니까? 뭔가 위로를 받으려 한 거죠. 예, 사람이 그 정치인 중에서도 어떤 검찰 수사라든지 아니면은 크게 곤경에 처한 분 중에는 이 역술인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종교는 있는데 뭐라도 의지하고 싶다. 정말 왜 이렇게 뭐가 안 풀리는지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마도 성 회장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기서 지금 본인이 그 정치인이나 사업가라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예. 아마 저기에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에 걸맞는 맞춤형, 상식형 위로의 말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런 전제 없이 정말 자기의 그 객관적인 딱 그 뭐 생년일시 이런 딱 팩트만 주고서 예. 자기의 정말 운명이 뭔가가 맞추나 안 맞추나 보자. 아니 맞지나 그것을 정말 알고 싶었던 예.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자, 이제 다음 목소리를 또 진경 스님 목소리를 들어보셔야 될 텐데, 자, 뭐 JP 얘기를 먼저 볼까요? 아니면 반기문 이야기를 먼저 볼까요? 성완종 돈이 없다. 자, 이 얘기부터 봐야겠습니다. 자, 이 얘기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불쌍한 사람들한테 다 주고 그 사람은 돈이 없어요. 자기가 생각이. 나는 했는 게 주식밖에 없다. 그 친구가 복채를 들 돈이 없어요 이러더라고. 자네가 좀 그 카드로 마이너스 카드로 돈을 50만 원 뽑아라. 그러더라고. 가서 하니까 걔가 돈이 없어서 그런지 있으면서도 또 뭐드는지 기계가 고장났어요. 또 이러더라고. 구속된다 보니까 돈 몇 억씩 갖다 준 사람도 전화를 안 받고 없다 그러고. 그래서 20만 원 내가 또 짜장면인가 뭐 시켜서 식사 때도 내가 식사 때 내고 그러고. 식사를 대접할 적에도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대접하고 차라리 그 사람에게 돈 100만 원 줄 사람, 뭐 200만 원 줄 사람, 300만 원 줄 사람 그렇게 가려서 주고 그렇게 한 10년간 따육을 더듬는다는 거라. 10년간 그게 모아놓으면은 그게 150억, 100억, 200억 된다 이거예요. 돈이 저렇게 많은 분이 마지막에 복채를 낼 돈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근데 또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분이 워낙에 이제 많은 돈을 여러 군데 말하자면 배달하고 주고 이게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한다. 예. 다시 말해 이제 카드의 사용을 잘 안 하고 평소에도 어떤 음식값 하나라도 지불할 때 대부분 현금으로 지불해서 현금 아까도 보면 ATM에 가서 현금으로 50만 원 찾아오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카드로 음식값 계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고 하면서 현금을 운용할 수 있는 지금 뭐 횡령 혐의 수사를 받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현금을 가동할 수 있는 폭이 거의 제한돼서 사실상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예. 정말 밥 먹을 돈도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어려웠던 상황이었는지 그런 것들도 시청자들이 얼마나 공감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 또 왔습니다. 자, 이번 시청자 질문도 빨리 보겠습니다. 성 회장의 배신감과 답답한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스님 인터뷰를 보면 지나치게 미화되는 것 같아 불편합니다. 기업인으로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돈으로 권력자들의 마음을 사려 했던 죄까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 성 회장의 어떤 이런 김치찌개를 먹고 짜장면 낼 돈도 없고 복채 낼 돈도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본인이 저질렀던 죄까지 미워할 수는 없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전원책 변호사께서 짧게 정리해 주시죠. 부패한 기업이면 맞죠. 예. 그런데 이 성완종 씨를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초등학교만 중퇴를 하고 이 구두닦이에서 시작해서 기업을 일군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저분은 돈 외에는 자기를 지켜줄 게 없어요. 근데 아까 그 진경 스님이 하신 말씀이 재밌지 않습니까? 불쌍한 사람에게 다 주고, 그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진경 스님이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에게 다 주고, 지금 돈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이 가장 화병에 걸리기 쉬운 요인이 바로 배신감입니다. 배신감이요? 예, 배신에 몸을 뜰 때는 그 고통이 엄청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게 세계적인 위인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유명한 사람들 평전을 읽어보면 이 배신감에 들 때 종교를 찾습니다. 근데 이 성완종 회장도 역시 그 진경 스님을 찾아가서 아마 그 배신감을 좀 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진경 스님의 이야기가 2개가 더 남아있는데 또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JP, 이왕구의 장난이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완구한테는 그 강하게 원망을 안 했는데 이완구가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형, 내가 이번에 이런 사건 한 거 아니여. 네. 오해하지 말라고. 당신이 안 하면 누가 해? 네. 해볼 테면 해봐. 네. 이러고 자기가 전화 끊었다거든요. 변명조로 네. 성형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했어. 자꾸 그런 얘기를. 만나 뵈니까 이 JP 말씀이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니까 그 이완구 장난이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 JP가 저렇게 평가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시청자 질문이 또 왔네요.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JP는 고향인 부여에 부인과 자신의 묘자리를 마련해서 그런지 부여가 지역구인 이왕구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었나요? 성완종 회장에게 이 총리 욕을 했다는 진경 스님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예전에 운정회 총회 때 국회에 네. 왔을 때 이왕구 총리가 뒤에서 JP 휠체어를 끌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부여가 지역구니까 내 묘자리를 좀 돌봐줄 뿐이다 해서 좀 힘을 실어줬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네. 근데 저거 이왕구가 장난친 거야 라고 네. JP가 실제로 얘기를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했을 거로 봅니다. 진짜로요? 예, JP는 사실은 성완종과 이완구라는 사람의 뿌리부터 인간형을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예, 실제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자민련 시절에 이미 성완종 특보, 이완구 원내총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JP를 사이에 놓고 서로가 말하자면 견원지간처럼 관계였죠? 예. 있었는데, 아마도 JP로서는 지금 성완종 회장이 뭔가 이완구 총리에게 상당히 몰려있다, 이런 생각을 심정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전해 듣고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이완구 총리가 말하자면 보복 사정을 했다라기보다는 적어도 이완구 총리가 뭔가 성완종에게 뭔가 하여튼 지금 곤란한 상황으로 좀 만들고 있다, 예. 이런 느낌을 아마 표출했을 것이고, 진경 스님은 그것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예. 실제 그렇게 했는지는 성완종 회장만이 알 텐데, 고인은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말의 진위 정말 어떻게 될지는 판단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박성훈 논설위원의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해 봤을 땐 실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진경 스님의 이야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왕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악평을 하는 내용을 또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왜 성형은 자꾸 반기문을 미느냐. 내가 대통령을 해야 되겠는데 나를 밀어달라. 그래서 성 회장이 그러면 당신하고 반기문은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그거는 국제적인 인물로 명성이 자자하고. 근데 반기문도 이완구처럼 똑같은 놈이다. 하나도 안 하는 그거보다도 성완종 말에 의하면은 반기문을 사무총장 만든 게 결정적으로 자기가 했다는 거야. 인도 대통령을 찾아간 거야. 이걸 갖다
그 대통령한테 갖다 줘서 그런 거를 반기문이가 먼저 나쁜 놈이더만 이동윤 차장. 네. 자, 인도 대통령을 찾아갔다. 이 얘기가 사실인가요? 예, 진경 스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증언해주고 있는데 워낙 등장인물도 많고 나라도 많다고 하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완종 회장이 직접 만났던 사람은 인도 대통령이 아니라 스리랑카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경남 기업이 그쪽에 진출을 해서 건설업에 진출을 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연을 가지고 당시에 이 2006년도였죠.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 후보로 나섰을 때 스리랑카 인도 쪽에서도 후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상임이사국과 이사국들이 투표를 하는 아주 치열한 경합을 벌였었는데요. 성완종 회장이 이 스리랑카 대통령에게 구호를 해줬던 그런 인연을 가지고 반기문 후보를 지원해달라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결국 반기문 총장이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건 뭐 외교가에서는 실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렇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조수진 차장. 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이번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나 성완종 씨랑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아. 특별한 관계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논란이 된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지 좀 의아합니다. 아마 이 성완종 게이트라는 게이트 자체에 엮이고 싶지 않다. 이런 뜻이 깔렸겠습니다만 이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요, 반 총장은 국내에 들어올 때마다 이 충청 포럼 행사에는 항상 참석을 했고요. 2박 3일, 3박 5일 이런 일정으로 들어와도 성 회장과는 한 번 내지 두 번씩 식사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과연 특별한 관계는 대체 어떤 거냐 이런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고요. 또 이 반기문 총장의 동생이 경남 기업에 오랜 동안 고문으로 지내왔다는 7년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반기문 총장도 유불리에 따라서 너무 다른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자기 본의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충청 대망론 이번에 이완구 총리는 뭐 큰 타격을 받은 건 분명하고 그리고 반기문 총장까지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은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던데 자, 일단 조수진 차장. 네. 지금 지역을 충청도에 둔 의원들 사이에서 이 충청 대망론, 대망자가 이제 바랄 망자, 큰 꿈을 바란다는 대망론인데 이게 망할 망자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즘 이번 사태 때문에 이 새누리당이든 새정치민주연합이든 충북, 충남, 또 대전 이쪽 그 충청 의원들이 각각 지역 모임을 갖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 이번 논의에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결같이 나오는 얘기들 충청 대망론이 아니라 다 망한 대망론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 네, 왜냐면요. 일단 충청이 배출한 기업인, 성공한 기업인 성완종 회장은 죽었고 또 차기의 어떤 대선 후보까지 거론됐던 이완구 국무총리도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차기 대선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까지 상처가 깊죠. 네. 그래서요. 죽은 성완종이 살아있는 이완구와 반기문을 내쫓았다. 그러니까 이 삼국지에서 죽은 공명이 살아있는 이 사마중다를 쫓았다. 여기에 비유해서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요. 또 이 총리가 총리로 발탁될 때까지만 해도 충청 대망론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끝났다. 예.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회장에 대한 원망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예전 것까지 다 터뜨리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푸념이라고 합니다. 예. 결국 현 정권을 향한 아주 피 끓는 분노가 지금의 이런 사태를 만들어서 결국엔 충청 대망론까지 크게 훼손이 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충청 민심이 아주 궁금합니다. 동아일보 지명훈 대전 충남 주재 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충청도 민심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명훈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지명훈입니다. 예. 자, 이완구 총리가 지금 사의를 밝혔는데 충청 민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이 총리의 사태를 바라보는 충청 도민들의 심정은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안타까움, 허탈감, 창피함, 그리고 실망감, 배신감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겁니다. 지역 발전을 앞당길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워하기도 하고요. 그동안 수많은 의혹과 말바꾸기, 충청도 비하 발언 등을 들면서 실망감과 배신감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요,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고 검찰 수사에 응해라, 또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부분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해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자업자득이라는 냉정한 평가가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반기문 총장에 대한 어떤 여론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성완종 회장하고 난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한 논란 어떻습니까? 네, 반 총장도 이번에 다소 정치적으로 큰 손해를 봤다고 봐야 하는데요. 처음에 성완종 씨와 가깝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동생이 경남 기업의 임원을 지내고 있었고요. 그동안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바람에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다소 솔직하지 못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JP 이후에 충청권의 어떤 맹주, 그러니까 전국적인 스타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다가 이완구, 반기문 이 두 분이 아주 큰 기대를 받기도 했었는데 네. 자,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 대한 지역의 실망감 많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충청권이 이번에 정치적으로 무척 허탈해진 게 사실인데요. 지역민들이 충청 총리를 이번에 반긴 것은 오랜만에 지역 출신의 총리가 나왔다는 점도 있었지만요. 대권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인물이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이 총리가 충청권 대권 주자로서의 리더십을 다시 회복하기는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충청권 지도자로 관심과 기대가 옮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지명훈 대전 주재 동아일보 차장과 전화 연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원책 변호사께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충청 대망론 진짜 완전히 끝난 겁니까? 우리 참 지역주의가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이회창 전 그 한나라당 총재가 2007년도 출마했을 때 자유선진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충남과 대전은 삭스를 했거든요. 예, 근데 충남과 대전 인구를 합하면 정확히 350만입니다. 그리고 충북 150만 합하면 이제 충청도 인구가 500만인데, 이 호남 인구가 한 530만 되거든요. 근데 호남은 DJP다 이래서 이제 김종필 총리를 끌어들이고, 그리고 박태준 전 그 포철 회장까지 끌어들여서 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는데, 충청도는 이제 반기문 씨를 그 민주당과 접목을 시켜서 또 다른 이제 DJP를 하나 만들자. 예. 이런 그 이 성완종 전 회장의 야심 아니었느냐. 이렇게 이완구 총리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 이완구 총리는 내가 대통령을 하고 싶은데, 내가 친박계 새로운 주자로 등장을 하고 싶은데 왜 나를 밀어주지 않고 당신이 반기문에게 붙었느냐. 쉽게 말해서 저는 이 사건의 전말을 보면서 달면 삼키고 서면 뱉는다. 두 분 다 그런 것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실제 보면은 이번에 이완구 총리뿐만 아니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까지 상당히 많은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고, 실제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도 보면 그 이완구 총리가 한때 그 4위까지 등극했던 이완구 총리가 예. 지금 현재는 그 3.7% 해서 10위로 지금 추락을 했습니다. 예. 아마 이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충청권에 그러면 누가 있느냐 하면 아까 새로운 희망을 찾는다고 우리 지명훈 주재 기자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제 현재 야권에 젊은 안희정 충남지사가 예. 앞으로 더 부각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고, 심지어 약간 농담이지만 아니 여권에도 이인재 불사조 피닉제라고 하는 이인재 재활용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농담까지 나오는데, 예. 저는 기본적으로 충청 대망론이 끝났다 아니다라는 자체가 상당히 건전하지 못한 우리의 정치 풍토를 반영한다고 봅니다. 그럼 충청에 몇 사람 인물이 있어서 충청이 대망을 꾸면, 그러면 어떤 인구와 사람이 없는, 예를 들어서 현재로 부각되지 않은 강원도. 박성훈 논설위원이 강원도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인물은 있지만 인구가 작아서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제주도. 예. 또 인구는 많지만 현재 특별한 지역 연구가 없다라고 하는 경기도. 이런 데에서는 대선 주자가 못 나오느냐. 그건 우리의 국민의식 수준을 너무 과거에 얽매인 하나의 패권형으로 보기 때문이고요. 예, 아주 오르신 지적이십니다. 저는 분명히 멀지 않은 장래에 그러한 지역의 인구나 지역의 한두 사람이 아니라 비전과 어떤 전략과 능력을 겸비한 이런 지도자가 나서서 평가받는 그러한 한국이 곧 되리라고 봅니다. 예. 지역에 기반해서 뭔가 자기의 꿈을 이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치권에서는 좀 이제 퇴출을 시켜도 되지 않나. 국민의식이 이제 그 정도로 성숙이 돼가고 있죠. 삼김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지역패에 시달려왔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JP의 추종자니 충청권 대망론이냐 하는 이야기가 횡행한다는 거는 국민 수준을 우습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권 이외에는 대망론이 안 나오겠습니까?
어느 한 지역에서 대망론을 이야기하는 순간 여기저기에서 대망론은 나오게 돼 있고요. 그러다가 다 망하는 거죠. 예. 충청권 말고 다른 지역에서 나온 대통령들 때문에 그 지역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렇게 안 좋아졌거든요. 지역에 가지고 대통령을 만든다는 그 의미, 이제는 이게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지금 그 두 분께서 너무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정치가 이념과 정책으로 뭉쳐서 정당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수에 따라서 정당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그리고 박근혜 다 마찬가지입니다. MB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보수에 따라서 만들어지니까 역시 지역주의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미국 같으면 그 아칸소 같은 그 제일 작은 주에서 미국 대통령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클린턴 대통령이 나왔는데, 나왔죠. 우리가 지금 두 분 말씀대로 들으면 지금이라도 이번 차제에 제대로 정계 개편을 해서 이념과 정책으로 뭉치는 공당들이 나와야만 이 지역주의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동희 차장. 네. 자,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밝힌 다음에 갑자기 검색어 1위로 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1위로 오른 분이 있는데 누군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완구 총리의 전임자죠. 정홍원 전 총리가 검색어 순위 1위를 차지하고 갑자기 부상을 했는데요. 예. 왜 올라왔을까?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상당 부분 짐작을 하실 텐데요. 총리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다시 정홍원 전 총리가 총리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 뭐 심지어 세탁소에 맡겨놨던 양복 찾아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시중에 유포가 되고 있는 지경입니다. 예. 이 마땅한 총리감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 작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사의를 표명했다가 이 후임으로 거명이 됐던 안대희 전 검사장이 낙마를 하면서, 대법관이 낙마를 하면서 총리가 상당 동안 그냥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총리가 갑자기 사퇴를 하게 된 이후에 새로운 총리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다. 이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예. 새 총리 찾는데 또 얼마나 많은 언론의 관심 이런 것들이 쏟아지겠습니까? 조수진 차장, 네. 정홍원 국무총리 요즘에 뭐 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도 바로 이완구 국무총리 사퇴설이 계속 나오면서 주말에 제가 정홍원 국무총리께 좀 전화를 드려보고 지인들에게도 연락을 해봤는데요. 이 정홍원 전 국무총리 정말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앞으로 변호사 개업 안 하고 공익 활동에 전념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아들인 정우준 검사가 최근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2주 전쯤인데요. 이 손주들을 보는 재미에 개인적으로는 푹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 정원 전 국무총리 굉장히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세월호 전국에서 사퇴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바람에 도로 정홍원 이렇게 불린 기억이 있습니다. 본인에게도 참 아픈 상처가 될 텐데요. 워낙 이 박근혜 정부의 구인난이 심화되다 보니까 또 정홍원 총리가 컴백하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이 나오는 것 정말 참 이거 자체가 코미디이자 비극입니다. 예. 조수진 차장이 지금 코미디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정홍원 총리가 다시 총리를 맡게 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완구 총리의 사퇴에 대해서 여야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야 대표들의 반응들을 직접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좀 모양 좋게 본인의 결단으로 그만두는 모습이 되기를 바랬는데 그 2, 3일 그걸 참지 못하고 너무 과하게 정쟁으로 몰고 간 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완구 총리가 아주 결단을 잘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정말 골문 부분은 다 드러낸다. 라는 그런 철저한 각오로 임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대표들의 속마음도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을 하느라 복잡할 것 같습니다. 바로 재보선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일 텐데 박근혜 대통령 사의를 수용했는데 과연 속마음이 어떨지, 두 대표의 속마음이 어떨지 지금부터 저희가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세 분이 등장을 했는데 머릿속에는 어떤 속마음이 들어있을지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속마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자, 기다렸던 답이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결국엔 그러면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밝히는 것, 네. 외국에 나가 있을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 기다리던 답이 왔다 이런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김무성 대표하고 만나서 사퇴까지 해야 된다고 할 때 돌아와서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예. 총리에 대한 예의상 자진 사퇴를 권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그러겠죠. 총리는 난 돈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경질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한테는 좀 기다려보면 방향이 잡힐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김무성 대표, 이완구 총리의 사퇴를 바라보는 속내 어떨까요? 자,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조수인 차장. 네. 어떻습니까? 일단 4.29 재보궐선거가 당장 다음 주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완구 국무총리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급한 불은 껐다. 이런 자평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앞으로 남은 일들, 뭐 리스트 수사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그걸 어떻게 대응을 할지 궁금합니다. 자, 문재인 대표의 속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 자, 허걱. 정말 물러나다니 허걱. 이 허걱이란 말이 왜 나온 건지 조수인 차장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 누군가를 혼내줄 때도 혼낸다 이러면서 예고하는 게 아닙니다. 총리 해임 건의안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어제 문재인 대표가 그러니까 바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어떤 수를 두느냐. 이 야당의 숙제로 돌아왔기 때문에 약간 당혹스러운 감이 있을 겁니다. 예. 안 물러나고 아마 계속 버텼다면은 재보선 전국에 좀, 물러나다닌데, 죄송합니다. 예, 오타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안 물러났다면 정말 계속 공세를 펼 수 있는 호재가 있었을 텐데, 이제 국면이 전환이 된 거죠. 속내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속내,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의 속내 하나씩 차례로 또 보겠습니다. 자, 문 대표님, 마냥 웃을 수만, 물음표가 있네요. 문 대표가 지금 웃고 있을 텐데, 자, 지금 사정의 칼날이 야당으로도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사의 표명을 했다는 보고를 받고서 박 대통령이 내놓은 짤막한 촌평 중에 부정부패 첫 기열은 성역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성역 없이는 바로 내 오른팔 왼팔뿐만 아니라 여야 가릴 것 없이 철저히 다 파헤쳐야 한다. 막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문 대표도 그렇게 아마 편하게 웃고 계실 때가 아닐걸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떨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또 속마음 하나 또 보겠습니다. 자, 급한 불은 껐는데 읍창마속 시리즈는 계속. 자, 이거는 뭐 앞으로 뭐가 나오든 리스트에 거론된 사람 중에 뭔가가 나오든 누가 새누리당과 관련이 된 사람이 비리에 연루됐다면 다 읍참마속 하겠다. 그 시리즈는 계속될 거다. 이런 식의 얘기로 볼 수 있겠네요. 김 대표가 얼마 전에 그랬죠. 누가 나오더라도 연루된 게 나오면 가차없이 해서 출당시키겠다라고 했듯이 지금 이 총리뿐만 아니라 누가라도 나오면 딱 당과의 고리를 끊겠다. 아마 그 의지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재인 대표의 속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 어떤 속내를 갖고 있을까요? 자, 특검 얘기가 참 궁금한데 특검 야당에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아주 곤란한 상황일 텐데 그 특검 얘기는 이따가 저희가 자세히 한번 또 풀어드릴 텐데 전원책 변호사 이 속내들 저희가 쭉 분석을 했는데 정리를 좀 짧게 해주시죠. 예, 문재인 대표가 정말 허걱했을 겁니다. 허걱? 예, 왜 그런가 하면 이 불똥이 이완구 총리에게 계속 튀고 새정치민주화에 좀 안 튀었으면 좋겠는데 이완구 총리가 사임을 하고 부패 정치와의 전쟁으로 만약에 변질이 됐을 때 이 사건이 이 민주당에도 그냥 만만치 않은 시련이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떤 건가 하면 당장 이 성완종 씨 관련 사건만 하더라도 왜 두 번의 사면 복권이 이루어졌느냐. 사면 직전에 항소를 포기를 하고 상고를 포기를 한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또 대하건설 같은 지방의 작은 건설회사가 경남기업 같은 덩치 큰 기업을 잡아먹었을 때는 그것이 2003년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거든요. 뭔가 이 권력자의 비호나 배려가 없으면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시각이고 국민적 의혹인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만만치 않은 문제고 또 우리 정치가 워낙 스스로들 다들 고비용 구조라고 막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다 변명이에요. 만 원짜리 밥 먹으면 되는 거고 몇십만 원짜리 밥을 먹으니까 고비용 구조가 되는 건데 문제는 그런 고비용 구조에 빠져 있다 보니까 결국은 틀면 다 틀립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 부패를 한번 다스리겠다 하면 또 부메랑이 돼서 또 돌아갈 거예요. 그러겠네요. 나는 이거 제대로 틀면요. 우리 정치판이 이번에 정말 숙정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는 것 아마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치 부패 이번에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야겠습니다.